팁스터 같은 팁스터는 아까 조금 설명해 줬으니까 좀 더 간결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팁스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오리지널 그 싱글핀들이 추구하는 보드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딱 생각하신 그대로의 이제 오리지널 싱글핀 보드인데 팁스터의 강점이라고 치면 다른 보드들에 비해 좀 싱글핀만이 주는 그리고 싱글핀을 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변태스러움이 좀 없어요. 좀 정직한 싱글핀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정석적인 어떤 싱글핀의 첫 단계를 밟고자 하는 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싱글핀을 타는 이제 캘리포니아 서퍼들을 많이 봤는데 멋을 부리기 이전에 기본기가 굉장히 수중하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렇게 기본기를 다지는데 제일 좋은 적합한 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정석적으로 만들고 오랫동안 타온 보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있는데 태현 씨는 요즘에는 이제 싱글핀 스타일을 많이 타기 그쵸, 작년부터 좀 많이 타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정말 하이 퍼포먼스 위주로 탔죠. 맞아요. 그냥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롱보드가 남들이 봤을 때 다 똑같은 롱보드인데 이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랑 조금 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클래식 스타일 하이 퍼포먼스부터 싱글핀 막 이렇게 되는데 하이 퍼포먼스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싱글핀 이쪽으로 로깅 스타일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둘 다 해봤어요. 편하게 말해도 돼요.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거라 그냥 그러니까 나는 되게 궁금해. 나는 예전에 롱보드 탈 때는 하이 퍼포먼스 스타일로 탔으니까 그렇고 나는 로깅이 어려웠어요. 저한테 로깅이 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턴은 상대적으로 저는 좀 쉬웠어요. 근데 로깅은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하이 퍼포먼스보다는 정말 뭐 극단적으로 하는 거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깅이 조금 보드도 어렵다. 크고 로깅 싱글핀 스타일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물론 하이 퍼포먼스는 굉장히 어렵죠. 저는 거기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느낀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이 퍼포먼스에 집중을 하면서 노즈 라이딩은 이제 세컨드 기술로 계속 트릭으로 연습을 하다가 요즘 이제 노즈 라이딩을 메인 트릭으로 연습을 하는데 사실 어떤 게 어렵다고 얘기가 좀 힘든 게 네, 그렇죠. 사실 이 사실-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사실은 노즈 라이딩을 하면서 전에 느꼈던 그 턴을 할 때 연습했던 그 과정들을 그대로 복습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 정도의 어려운 파도에서 제가 플로터나 탑턴을 할 공간에서 그쵸, 그 공간에서 제가 행파이브나 행텐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파도에 대한 이해는 똑같지만 그렇죠. 거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 파도를 풀어가냐에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사실 너무 그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노즈 라이딩이 당연히 더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면 턴 같은 경우는 실패하면요 넘어지진 않아요. 삐끗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예쁘게 들어가고 어쨌든 파도를 이어가는데 노즈 라이딩은 실패하면 넘어져요 무조건. 그냥 바로.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노즈 그래서 라이딩 요즘에 노즈 라이딩 점수도 많이 주고. 그럴 수 그럴 있다고 수도 생각을 해요. 있죠. 하지만 근데 이제 턴은 이게 턴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죠. 그렇죠. 턴의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하는 턴 말고 정확한 파도의 립과 함께 정확하게 보드에 이제 레일을 사용해서 하는 카빙 턴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려워. 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 한국에서는 하이 퍼포먼스 롱보드의 어떤 정확한 기술력에 대한 그런 논지나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노즈 라이딩은 워낙 요즘 많이 집중하니까 어디서 걸어야 그렇죠, 어렵고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 몇 초 동안 하고 있어야 잘하고 이런 게 좀 확실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즈 라이딩이 좀 더 지금은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실 예전에 저희 좀 오래된 사람들은 턴을 못하니까 이걸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냥 옛날에 얘기를 하자면 턴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럴 바엔 걷겠다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냥 그때는 뭐 서핑에 지금과 같은 정보가 있었던 건 말도 안 되고 막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탈 때였는데 막 이거 막 돌리고 이런 걸 못 하니까 일단 걸어보자. 근데 그 걷는 것도 지금 보면 너무 어이없었죠. 지금 상태에서 그때를 돌이켜 본다면. 아무튼 뭐 정답은 없고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야.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되게 좀 롱보드가 좀 힘든 게 이게 로깅이랑 막 턴이랑 막 섞여서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턴은 연속적인 그런 게 있는데 로깅은 또 약간 또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기술이 들어가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그런 게 이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롱보드 타시는 분들은 진짜 되게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턴도 해야 되는데 로깅도 해야 되고 갑자기 걸어 나가야 되고 돌아와서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근데 갑자기 이제 또 핀이 하나만 있는 보드가 또 막 유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좀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혼돈의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하이 퍼포먼스 롱보드가 꽃 피우기 전에 꽃을 막 피우려고 하는 시간에 약간 세계적으로 또 스타일이 바뀌면서 다시 죽어가고 있는 그것도 좀 사실 안타까워요. 맞아요. 근데 뭐 유행은 돌고 돌듯이 아마 또뭐 돌 수도 있어요.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야 뭐 선수니까 맞춰가지만 지금 타시는 분들은 그럼요. 본인이 재밌는 거 하시면 되죠. 마지막 립스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립스터가 진짜 좋은 보드예요. 립스타 진짜 요즘엔 진짜 요즘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제일 많이 타고 이 올해 주력 보드로 맞추는 것도 립스터고. 근데 대회 때는 레드라인 탔을 때 가장 성적이 좋았어요. 레드라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롱보드 타는데 레드라인 진짜 최고라고. 맞아요, 진짜. 다양한 파도를 섭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태훈 선수는 뭐 CMP, 팁스타, 립스타 막 다 타고 했는데 결국에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보드는 레드라인이에요. 심지어 작년 말까지도 그렇죠. 그냥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파도가 좀 작은 경우가 많았어 가지고 작은 파도에 진짜 레드라인 그러니까 데일리 보드로는 레드라인이 거의 무조건이죠. 한 장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한 장만. 그러면 무조건 레드라인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 욕심이란 게 또 끝도 없으니까 더 사고 싶고 하니까 보드를 한 4장씩 사야 되는 거예요. 최소 4장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4장부터 서핑의 시작. 4장부터 시작이고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네네. 초보자한테 한 대만 추천한다. 이건 계속 계속 얘기해가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방향성을 딱 정하셔야 돼요. 내가 퍼포먼스적 성향적인 이제 올라운드냐 아니면 내가 좀 나중에 싱글핀도 한번 타보고 싶어 올라운드냐 이 두 갈래로 정했을 때 스턴자면 당연히 레드라인을 추천해주고 후자면 립스터를 추천해주고. 립스터. 네. 근데 립스터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변종이잖아요. 이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싱글핀이 보드가 나온 건데. 그렇죠. 그냥 이제 스펀지 보드를 우리나라 그냥 노멀한 상황을 봤어요. 스펀지 보드를 여름에 입문을 해서 스펀지 보드를 몇 달을 타다가 이제 나도 이제 서핑 진짜 재밌으니까 보드를 한 장 사야겠다 했을 때 저는 싱글핀 보드를 추천을 잘 안 하거든요. 그 태현 씨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립스터는 달라요. 그러니까 립스터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노멀하게 봤을 때 저는 싱글핀을 잘 추천을 안 드렸거든요. 그 예전에 태현이랑 얘기했을 때도 그거는 우리가 또 맞아요. 하지만 립스터는 진짜 달라요. 그러면 립스터 제가 한번 타봐야겠어요. 진짜. 립스터는 진짜 좀 뭐라고 해야지 처음 탔을 때 뭐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근데 립스터가 그나마 될만한 게 이 뒤에 엣지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사실 사이드핀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레일이 강하게 들어가면은 그쪽이 아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싱글핀이 어려운 부분을 싱글핀처럼 뚝딱뚝딱거리지 않아요. 되게 진짜 신기한데 뒤가 걸리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또 그 보드 자체가 쉐입 자체가 다른 분들 다 보셔야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노멀한 쉐입이라. 그러니까 굳이 싱글핀 쪽을 본인이 좀 생각한다면 물론 첫 번째는 레드라인이 제일 먼저 추천하는 보드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으로 기술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기술이요? 자신 있는 기술. 기술이요? 롱보드 중에. 뭘 알려줘요? 너무 너무 막 너무 막제론인데요. 그러면
로깅의 팁 하나 아, 보여주세요. 노즈라이딩 정말 이거는 알면 무조건 걸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이걸 아. 연습하면 했어요. 사실 로깅이 쉬운 건 아니니까. 그렇죠. 턴도 그렇고. 이게 참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 좀 힘들긴 한데 당연히. 노즈라이딩을 잘하려면 무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무게를 뒤에 둔다라는 고민을 하시면,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 평지처럼 걸어가면 당연히 무게가 앞발로 실리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앞에 가라앉는데 그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걸어버리시면 보드가 무조건 잠겨요. 그래서 무게가 뒤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걷는 연습을 하시면 금방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폭 정리도 잘해요. 저 옛날에 이제 롱보드 엄청 못할 때 네. 이제 롱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좀 또 반대 나 같은 사람 사실 바다에서 많이 가거든요. 네. 이제 타다가 이제 속도가 다 줄어들 때 되면 아. 걸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실 실수, 그게 굉장히 실수죠. 정말 도움이 안 되고 네.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하는 게 낫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사실 하시면 안 돼요. 로깅도 속도가 빨라야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네가 얘기해 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노즈라이딩을 언제 해야 되느냐. 그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까 이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즈라이딩을 파도가 끝날 쯤에 더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잘못된 습관이 생겨요. 옛날 내가 그게 아니라 노즈라이딩은 가장 파도의 힘이 좋은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파도가 나를 밀어주고 내가 앞에 서 있어도 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 쉽지 않죠. 사실 파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 서퍼들은 파도가 이렇게 될 때 보통 이제 트리밍을 해서 여기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걸어야 돼요, 사실. 그게 사실 내가 왜 그럴까 생각. 그러니까 탑턴 치는 시점, 그 그러니까 시점이 속도가 제일 네. 빠를 때 나가는. 그 시점이 이제 노즈라이딩 시점이거든요. 그치. 제 쇼보드로 치고. 생각에는 이거를 알면은 정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음.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면 금방. 노즈라이딩 정말 금방 돼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괜찮은 보드발까지 딱 얹혀지면 정말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느낌을 금방. 이제 이해할 거예요. 행바이브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래서 포인트는 약간 뒷중심을 주고 파도가 셀 때 해라. 파도가 셀 때 한번 나가봐라. 이거 아니야. 안 넘어지죠. 그럼 진짜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진짜. 진짜로. 신기하게 그게 그 지점에서 걸으면 되는데 그 지점에서 그게 시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래서- 그쪽에서 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생각이 아예 안 하게 들어요. 되죠. 사실 그게 아무 생각도 안 나죠. 그 지점은 사실 초보자 때. 사실 으악 하고 그냥 버티고 의학이랑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쵸, 그렇게 그쵸. 해서. 그 지점에서 이제 딱 그래서 서핑이 조금 그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서핑이 빨리 늘긴 해요. 겁이 없고 그냥 별 생각. 그냥 해봐야지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되니까 되네 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태현 씨 말씀은 그 생각이 없는 애들이 서핑을 잘한다. 그쵸, 막 걱정 없는. 미안 이거 농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면 금방 될 거다. 예전에 저도 한번 그때 걸어보였을 때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제일 빠를 때 걸어야 된다니까 그냥 막 뛰어나갔는데 보드가 안 넘어져. 그냥 진짜 맞아요. 걸리는 느낌이 딱 들어. 보드가 그때 이제 딱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속도가 제일 빠를 때 이렇게. 서핑은 한 번 딱 느끼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계속 그것만 쫓아가면 되니까. 네. 또 뭐 없어요? 사실 사람들 이거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이런 거? 팁. 그러면 그 제가 팁으로 미안해요. 아니요. 마지막 제일 좋은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서핑의 시작이 바로 파도 캐치거든요. 이게 한국 서퍼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왜냐면 파도가 포인트 브레이크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한국 파도는 이 파도가 계속 변해요. 나한테 오기까지. 이 비치 브레이크의 특성상, 특히 한국 파도의 특성상 파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파도 잡히는 시점이 파도에서 어느 위치인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안 돼요, 초보자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를 내 패들링이 약해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쵸. 제가 항상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패들이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닌데.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건 파도에서의 원테이크 위치예요. 내가 어디서 팝업을 하느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숏보드, 롱보드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바디보드까지. 어떤 보드든 내가 파도에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팝업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근데 보편적으로 파도가 안 잡히고 사람도 많고 경쟁해야 되고 옆에 막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한국 서퍼들은
눈 감고 막 머리 박고 패들하는 사람도 있고 이 패들링에 온 집중을 다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서핑이 구려지기 시작해요. 왜냐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냥 보드를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놓여진 파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끝까지 파도에 집중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패들링을 하다가 파도를 보고 또 오다가 내 위치가 안 좋아 하면 살짝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든지 내 위치가 너무 인이야 너무 안쪽이야 하면 패들링을 살짝 해서 팝업을 한다든지 상하와 좌우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도에서의 어떤 테이크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집중이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요 한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맨날 저 어릴 때 하는 것도 패들링 왜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하고 너 패들링이 약해서 그런 거야 막 나는 심지어 그냥 패들을 세게 하라고 그니까요. 패들 무조건 너 패들링 잘못해서 그런 무조건 거라고. 패들 세게 그냥 패들링도 무조건 중요하지만 패들 세게. 진짜로 중요한 건 파도에서의 나의 그런 것도 그게 저 패들을 세게 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타이밍이 다르죠. 시작하면서 막 또 세게 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들링을 잘하라는 말은 사실 제가 보기엔 서핑 한두 번 한 분들 그분들은 패들링의 기술적인 면모를 좀 받아야죠. 근데 한 이제 1년 넘고 2년 넘고 했는데 뭔가 라이딩이 바뀌지 않고 파도 잡는 횟수도 줄고 라이딩 할 때 자꾸 이상하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파도에서의 내 팝업의 위치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저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저나 태연 씨랑 조금 좀 시작한 좀 되신 분들은 그걸 그냥 스스로 깨닫고 막 이렇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도 있는데 요즘은 사실 뭐 저희 때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저 지금보다는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의 서핑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이상의 능력들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데도 많은데 그게 좀 많이 안 고쳐지고 이런 게 그냥 환경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뭐 사실상 이제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냥 뭐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태연 씨는 지금 프로서퍼를 하고 있으니까 서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제 직장인 분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서핑을 해봤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정해진 진짜. 하루 이틀의 시간에 휴가 낼 수 있는 시간에 또 맞게 그날 파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정말 그런 게 좀 뭐 억울하다 싶을 정도 저 회사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내가 쉬는 날만 파도가 없어. 내가 쉬는 날만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파도 사이즈가 들어. 그러면 사실 뭐 서핑을 한 3달 정도 막 매번 바다는 오지만 막 3달 동안 막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럴수록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맞아요. 배우고 공부를 하면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많이 보고 듣고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부딪혔던 거 아니까. 그렇죠. 잘못된 걸 막 3달 동안 하는 것보다 똑바로 배워서 한 번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서핑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서핑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배우고 하면 정말 오래가고 돌아가야 되는데 배우고 하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하는 점이 시간만 투자하면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근데 생각보다 한국이 서핑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래? 일단 여름에 제주도에 파도가 들어오고 여름은 들어올 때 대신 장바지만 입고 정말 최고 같아. 네, 여름에 제주도는 정말 최고. 그리고 물론 굉장히 춥긴 하지만 어쨌든 겨울에도 동해 오면 좋은 파도가 들어오고 그렇죠. 저 1년 내내 파도가 있는 국가인데 진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면 금방금방 좋은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또 보면 또 요즘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서핑 시작할 때보다 요즘에 서핑 시작하는 분들은 말도 안 되게 빨리 늘기 때문에 전 진짜 깜짝 놀랄 때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랄 때 뭐지? 많아요. 저분이 저 친구가 벌써 이런 생각도 못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맞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쟤는 지금 못 타야 되는데 너무 잘 타.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점점 시간이 줄고 그 보면은 되게 좀 자기 사비 들여서 외국에 배우러도 많이 가고 막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태시도 뭐 바로 방금 전까지 미국에서 한 달 있다가 오고 미국 가면 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사실 아니고 이거 가본 분들은 알고 뭐 미국은 그냥 가면 1,000만 원 쓰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거 가치를 어디에 두냐고 했을 때 저는 뭐 태연 씨 같은 분들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을 누구는 다른 쪽에 쓸 수 있지만
이분들 자기를 위해 자기 투자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1,000만 원 절대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 뭐 또 지금 현재도 막 나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편집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그냥 저희 평소에 하는 대화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고 거의 다 끝났다고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끝났어요 이제. 아 진짜 끝났어요. 이제 갑자기 네 갑자기. 끝 인사. 아 이제 진짜 끝 인사네요. 아 이제 진짜 끝 인사예요. 아. 왜요?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끝 인사. 사실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안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언제나 저한테 물어봐도 돼요. 사실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리고 혹은 개인이 궁금한 부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 뭐 인스타나 뭐 형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연락처를 물어봐도 되고 하니까 보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본인 그런 서핑에 대한 어떤 정말 막 가볍게 말고 정말 고심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언제든지 또 그렇죠. 이 영상을 보신 분이니까 또 이게 감사하니까.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위에 이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막 1, 2년 차나 아니면 주위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서핑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렇죠. 의논은 막 진짜 많이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그렇죠. 나와요. 이게 정제되지 않고 상상력이 가미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자부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분들보다는 저희가 좀 더 정확하고 맞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안 사셔도 되고 뭐 욕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저희한테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훨씬 많이 도움이 되는데 왜냐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잘못된 뇌피셜을 친구들한테 너무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피해를 또 보고 피해를 또 보고 피해를 또 봐서 그게 그렇게 기존 돼서 사실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보드 선택 잘못하고 잘못 사면은 뭐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까 많이 막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면 잘못 사고 하면 피해 뭐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보는 건데 그거. 작은 돈이 아닌데. 네,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확실하게 알고 저희는 사는 그런 거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좀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전화해서 뭐 안 산다고 욕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보드 이런 거 궁금하고 이러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그런 게 조금씩 좀 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파이팅 하세요 그러면은. 네. 제 끝인사였죠? 네. 형님 끝인사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야 진짜 끝인사하고 하세요. 이거는 진짜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이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하는 말인데 진짜 그 서핑을 꿈으로 삼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럽고 놀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그치. 얼마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고 진짜 네. 어떻게 보면 깜깜한 곳에서 계속 불을 찾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 꿈을 하려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저도 열심히 할 거지만 저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선수들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 다 전부 응원을 많이 해줘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힘을 얻고 이 프로서퍼 이런 직업을 꿈꾸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서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 때문에 대회도 많이 줄어들고 또 그 대회를 구경하러 올 수 있는 분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뒤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선수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편집 엄청 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 해야 저희 돼요. 거의 말